국회 교육위의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 여당 의원이 이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을 우리 군의 무능함 때문에 벌어진 일인 것처럼 주장을 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과거 천안함 음모설에 동조하는 취지의 글을 공유했던 이 최 후보자를 옹호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였는데요. 결과적으로 화를 더 키운 헛발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어제 청문회에서 이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요, 이 최 후보자가 2013년 이 자신의 SNS에 천안함 관련 음모론 주장을 공유한 것과 관련해서 이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음모론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음모론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토론해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공유를 했다. 그리고 지금은 분명하게 이 국가에서 조사해 발표한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유가족과 생존 장병에게 사과했습니다. 최 후보자가 이 글을 공유한 시점은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의 발표가 이미 나온 뒤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의 권위 있는 기관들이 참여를 해서 함께 내린 그 결론에 대해서 결국 토론할 가치가 있다. 그런데 또 음모론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게 결국 앞뒤가 뭔가 좀 맞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보이고요. 결국 그 음모론을 원천적으로 부정하지 않고서 토론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 그 자체가 또 다른 논란을 부를 그런 소지가 다분해 보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에 더 기름을 부은 건 민주당 김문수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이 김 의원은 천안함 사건 자체에 대해 무능하게 우리나라의 국방부가 해군이 아무 대응도 못하고 청년들이 그냥 몰살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태 원인이 그러니까 북한이 아니라 우리 군에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북한의 어뢰 공격을 의식한 듯 어디서 북한이 미사일을 쏜지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반격도 하나도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사건의 팩트, 그러니까 사실관계도 잘못 말했는데요. 천안함은 당시 우리 기술로 탐지할 수 없었던 북한 어뢰 공격에 공격당한 것이었는데 이 미사일을 맞았다고 주장한 겁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있었죠. 후보자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서 후보자의 그때 생각과 지금의 생각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때 당시에도 제가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이건 아니다, 음모론이다 했던 건 아니고요. 토론해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공유를 했었는데 혹시라도 그 일로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건 제가 사과드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무능하게 우리나라의 국방부가 해군이 아무 대응도 못하고 어디서 오는지도 못하고 총 한 방도 반격을 못하면서 이 청년들이 그냥 몰살을 당했잖아요. 그때 어디서 미사일 북한이 쏜지도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고 어디 반격 하나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의원 최 후보자를 감싸려다가 이 천안함 폭침이 북한이 아닌 우리 군의 무능함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비칠 수 있는 주장을 저렇게 내놓은 겁니다.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는요, 이제 김 의원이 어떤 정치 배경을 가졌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국민의힘의 이 김문수 전 장관과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헷갈리신 분들도 있을 듯합니다. 김문수 의원 어떤 사람인지 면면도 알아보겠습니다. 김문수 의원은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이 지역구인 초선입니다. 이른바 직업정치인 출신으로 제8대와 9대 두 차례 서울의회 의원을 지낸 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시절 특별보좌역을 역임했고요.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사과를 요구하면서 반발했습니다. 또 천안함 피격의 당사자죠.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도 날선 반응을 내놨습니다. 네, 최원일 전 함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어뢰를 미사일이라고 부른 김 의원의 발언을 꼬집었습니다. 미사일과 어뢰는 같은 이름이 아니다라면서 처벌은 야비하게 기습한 북한이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 몽둥이를 주고 강도를 막으라고 하고 그러다 강도가 쓴 총에 맞았다고 지키던 사람들을 처벌해야 하느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육군소장 출신인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김문수 의원이 귀를 의심케 하는 심각한 망발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수도 없이 천안함 음모론을 퍼뜨리며 천안함 용사들과 유족들을 모욕해왔다며 즉시 천안함 46 용사들과 유족들, 우리 해군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촉구했고요. 민주당을 향해서도 김 의원 징계와 소속 의원들이 다시는 이런 망발을 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청문회 직전에 최 후보자가 1981년 중학교 교사 생활을 할 때 이 여학생의 뺨을 때린 사실을 스스로 고백한 게 뒤늦게 드러나면서 자질 논란을 키웠다는 소식 어제 저희가 다뤘었죠. 그런데 이 민주당과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는요, 이 사실을 두고도 최 후보자를 감싸는 데 급급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화여대생 성상납 주장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당사자죠. 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최 후보자의 여학생 체벌 논란에 대해 1981년도엔 최 후보자보다 학생을 많이 때린 분들이 수두룩하다며 그때 일을 가지고 매도해서 낙인 찍는 건 올바르지 못하다고 옹호했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도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 최 후보자의 체벌은 45년 전 한 번 있었던 일이라면서 물론 용서되는 건 아니지만 본인도 80년대 학번인데 그땐 많이 맞았다고 최 후보자를 두둔했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얘기라도요, 어쨌든지 간에 교사가 이 말이 체벌이지 그냥 학생을 폭행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니까 논란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제가 저녁 먹으면서 보니까 교육감님이 여학생을 때린 폐류나 혹은 후한무치한 인물로만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1981년도에 있었던 그 시대에 지금 후보자님보다 더 어마어마한 분들은 수두룩했습니다. 그때 그 일을 가지고 후보자를 그렇게 매도해서 평생 낙인 찍히게 만드는 것도 과연 올바른 질의는 아니다. 그 뒤로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고 그것도 딱 한 번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1년도니까 벌써 45년 전 일이 아닙니까? 네. 저도 80년대 학번인데 그때는 사실 많이 맞기도 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용서되는 건 아니나 네. 이제 해명이 좀 됐다고 보고요. 어제 청문회에서는 북한을 보는 최 후보자의 인식을 두고서도 야당의 공세가 거셌습니다.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가 16차례 방북을 했던 사실을 부각하면서 이 북한 주정론으로 공세를 다시 펼쳤는데요. 이에 대한 최 후보자의 답변이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대한민국의 주적은 어디인가, 북한은 우리의 주적인가라고 물으니까 최 후보자가 이 주적 개념이 부처마다 쓰는 게 다르다고 알고 있다면서 이 핵심을 피해갔습니다. 이에 정 의원이 본인의 생각을 말하라라고 하니까 최 후보자가 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틀림없이 대한민국의 주적이다라고 답을 했고요. 이어서 교육부 입장에서는 북한 주민은 화해, 협력, 공동 번영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라고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본인 페이스북에 그렇게 얘기하셨죠. 북한에 처음 갔을 때 엎드려 땅에 입맞춤하고 싶을 정도로 감격했다. 그리고 북한이 고난의 행군으로 이겨내고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좋아 보였다. 저는 후보자는 전형적인 친북 좌파 인사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절대 갈 수 없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1시간 만에 도착했을 때 우리 민족을 만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감을 얘기했었고요. 전부 다 공적인 업무 수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북한은 우리의 주적입니까? 주적 개념이 부처마다 쓰는 게 다르다고 알고 있고요. 북한 정권 또는 북한 군은 틀림없이 대한민국의 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이 될 수 어제 열렸던 국회 교육위의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서 거듭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언론들은 사과 청문회였다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이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 최 후보자를 감싸는 데 급급한 나머지 천안함 문제라든지 학생 폭행 등과 관련해서 이 문제 소지가 다분한 그런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금 여권 의원들이 사실 어제 청문회에서 최교진 후보자를 옹호한 부분은 어느 정도 또 정치적으로 좀 수긍이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번 이준석 후보자의 낙마에 의해서 이분도 낙마될 경우에는 상당한 국정 운영이 차질이 있겠다는 생각을 아마 했겠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최규진 후보자가 소위 정교조 교사 출신의 일종의 정치적 코드가 비슷하다는 측면도 분명히 아마 감안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혁신교육감으로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던 측면들도 아마 높게 평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최규진 후보자와 둘러싼 여러 가지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 좀 맞추는 것이 필요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에 천안함 사건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하고도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지난 6월 27일 날 보훈의 달 기념식 때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은 처음으로 천안함 최원일 함장을 직접 초청을 해서 그 자리에서 격려를 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소위 말해 진영을 떠나서 일종의 통합과 그리고 보훈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당 의원들이 그냥 자신들이 후보자만 옹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그런 통합 행보하고 정반대의 길로 간다? 이거는 상당한 잘못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첫 번째 교육부 장관 후보가 낙마를 했기 때문에 아마 두 번 낙마시킬 수 없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무리수를 두는 방식으로 지금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반드시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후보 본인은 영혼도 없는 사과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천안함과 관련해서도 뭐 자기는 그땐 잘 몰랐는데 또 뭐 논의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이거 외에도요. 무슨 표절이라든지 또 북한 방문은 말할 것도 없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막말성 부적절한 발언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학생 뺨을 때린 거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의 여성 의원인가요? 자기도 많이 맞았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걸 두둔을 하던데 자기도 뺨을 그렇게 많이 맞았다라는 것인지 체벌도 말입니다. 뺨을 때리는 것하고 회초리로 손바닥을 때리는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아무리 정략적 계산을 한다 그래도 어떻게 그걸 80년대 나왔다 그러면서 옹호를 하는지 제가 지금 얼척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하나의 프레임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정치적으로 민노총 출신이라든지 전교조 출신은 반드시 장관으로 임명을 해서 뭔가가 좀 보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김문수 의원이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가지고 마치도 군인들이 몰살을 당했다라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천안함 유족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국민들을 2차 가해, 3차 가해 하는. 근데 이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대표 시절에 무슨 특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사일과 어뢰도 구분 못하는, 물론 안보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그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이런 식의 막말성 대응을 하면서 저 사람을 결국은 후보로서 다시 임명을 한다. 이거는 아마 여론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